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3자 회담 이거에 대한 기대감 하나고요. 그 다음에 21일과 23일 사이에 있는 잭슨홀 미팅,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시장을 약간 방향성 없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자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고 휴전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러시아가 영토를 원하고 있죠. 그 영토를 우크라이나에서 줄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또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그 나토식 방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휴전으로 잘 협상이 된다면 일단 시장에는 지역적 리스크의 해소 이렇게 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게 되면 이제 재건 관련해서는 좀 관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일과 23일에 와이몽주에서 있는 잭슨홀 미팅, 이거에 대한 시장 기대치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물론 기대치라기보다는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상황 속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0.5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지금은 0.5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하죠. 한 0.25 정도를 예상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해질 거라는 불안감이 좀 있죠. 그 부분이 이 제롬 파월의 연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번에 연설 하더라도 9월달에 금리 FOMC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지표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의해서 움직였던 미국 시장이 지표가 없었던 하루였다. 그래서 다우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나스닥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 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적이 있습니다. 월마트라든 타깃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른 어떤 움직임 또한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21일 이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 또 다음 오늘 밤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웨어를 보시면 다우는 그냥 횡보, 그렇죠?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되돌아와서 횡보하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지만 제자리로 걸음, 계속 제자리로 걸립니다. 물론 나스닥은 좀 올라온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큼은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1385원, 어저께 1390원까지 갔었거든요. 1390원까지 갔다가 85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88원 정도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390원을 또다시 회복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정별로 얘가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60일선 언제 돌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60일선 돌아야 되는 시점 우상이냐 우하향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봐가지고는 이 박스권을 딱 절반으로 잘랐을 때 절반 위에서 놀고 있는 움직임이면, 특히 60일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이거로 보면 환율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미국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절상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절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위로 올라갈 소지를 한번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달러는 월봉상으로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컸죠. 어저께 삼성전자가 1. 거의 2% 하락했네요. 2% 하락했는데요. 하루 종일 그 2%대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하루입니다. 오늘은 지금 강보합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200원에서 7만원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제의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밀어내는 흐름이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반도체 관세를 200에 300%를 매기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부담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300%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춰라 뭐 그런 건데요. 이거 완전히 참,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과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저께 이 삼성도 이만히 빠졌지만 하이닉스도 한 3%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오늘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봐야 되겠죠. 당분간은 반도체로 인한 흔들림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1,700억을 매도했고, 하이닉스에서는 998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이 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시장 모습으로 봐가지고 뭐 요즘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좀 나아지는 상황이 아닐까. 또 삼성전자 뭐 내년도에 HBM 성장률이 105%가 될 거다, 그런 뭐 리포트도 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1선의 지지력을 보이는 그런 상황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코스피가 좀 밀렸는데요. 이 코스피가 밀린 이유는 이 반도체 관련한 문제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관망세. 어제 기관이 680억을 샀어요. 근데 마지막에 샀습니다. 마지막에 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냥 거의 뭐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는 뭐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외국인만 5천억 500억을 매도했고, 선물도 3천억에 매도했었는데 반을 회수를 했고요. 프로그램을 4천억을 매도합니다. 얼마 전에 4,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죠. 여기 4,500억 매수가 있었는데 어제 그걸 다 버려서 이틀 동안 다 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프로그램 매수가 2,200억이 남은 상태죠. 중간에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오늘 좀 나오는지 이것도 봐셔야 되겠죠. 물론 아침 지금 시작은 뭐 100억 정도 아니 10억이거든요. 10억. 이게 5,530억이니까 10억 정도 매수의 시간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별 의미는 없고요. 본장에서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이 약간 데드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도 살짝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 밀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미니 선물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미니 선물이 이 퐁당퐁당 매수매도 오가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외국인들은 매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매도로 기울 거냐 매수로 기울 거냐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퐁당퐁당인 것을 보면 방향성이 없는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 이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는 또 우리나라도 위클리 만기였잖아요. 이틀 만기다 보니까 이제 그 만기의 포지션사의 움직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는지, 아니면 어저께 하락했을 때 일시적인 반등을 시도할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 거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화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고 이제 8월 말이 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횡보 이유는 이 정책 리스크가 좀 드러난 것만 아시죠. 정책 리스크가 나오는데 또 반조체까지 나온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래대금이 줄면 그걸로써 시장은 못 가는 거죠. 또 심리가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뭐 특히 대주 양도 기준 금액을 뭐 50억
뭐 다시 되돌릴지, 이것도 사실 투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주에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